추억의 스타부터 핫한 스타까지 DJ쇼 초대석. 해병대 출신 원조 꽃미남 배우, 어느덧 20집을 낸 중견 가수, 32년차 놀이공원 사장님, 하고픈 것도 꿈꾸는 것도 많은 영원한 어린 왕자, 순수함의 결정체 임채무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왕채무입니다. 아, 왕채무. 와, 정말 기품 있으십니다. 와,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멋지세요. 그냥 앉아만 계셔도 기운이 너무 멋지십니다. 내가 어느새 한 70년을 살았는데 네. 너무 멋지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옛날에 좀 쑥스럽고 겸연쩍었는데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들려요. 그만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멋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정말 반갑습니다.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특급 게스트로 우리 임채무 씨를 모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어제 밤새 연관 검색으로 계속 우리 선생님을 검색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놀이공원, 네, 두리랜드, 그거에 대한 게 가장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꾸리고 운영을 하신다라는 게 정말 30년간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런데 네. 어떤 일이든 뭐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힘든지 모르게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고 그렇게 쌓여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4년이 됐는데도 내가 이걸 작년 재작년 시작한 것처럼 마음은 항상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을 보고 살기 때문에 나도 어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간 걸 쉽게 잊어버려요. 어찌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살짝 예상을 했는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이렇게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인생의 선배님을 만난 것 같아서 말씀 하나하나가 참 와닿습니다. 나는 이름을 보니까 프라임. 네네, 저 프라임이라는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 욕 먹어요. 우리 한글 이름이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린 마음에 겉멋이 들어서 활동을 했는데 이렇게 연예인이 될 줄 모르고 계속 불리다 보니까 그런 건데 본명이 정준형입니다. 그렇지, 그렇게 네네,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본명으로 제가 불리도록 프라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 이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프레임인가?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네, 오늘 정준형으로 오늘은 정준형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놀이공원을 그래서 내가 두리랜드 그러잖아요. 네네. 그 랜드 그러면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왜 둘이라고 그랬느냐? 네. 둘이 와라 이거예요. 여자 친구하고 남자 친구하고 둘이 와라. 처음에는 패밀리랜드였어요. 패밀리랜드. 그러니까 욕심 너무 부리는 것 같아서 네. 두리랜드 그랬더니 거기 아베크 코스였거든 옛날에. 네. 그래서 연인들이 오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둘이. 정감 있네요. 둘이서 네. 사이 좋은 사람, 친구든 연인이든 둘이 와라 해서 두리랜드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7735님께서 임채무 씨가 70이 넘으셨어요. 마냥 50대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지십니다 해주셨어요. 50 넘은 지 조금 얼마 안 됐어요. 50 넘은 지 얼마 안 됐어요.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1129님께서 임채무 형님 목소리는 40대십니다 라고 우리 아우님께서. 목소리뿐이 아니라 몸도 그렇고 인간성은 30대고. 인간성은 30대, 마인드는 20대십니다. 우리 건강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세요? 따로 하시는 저는 방법이 전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지금껏 예를 들어서 보약을 한약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네. 그리고 저는 스스로 운동으로 이렇게 건강을 챙겼지. 네. 중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그 얘기하면 참 슬퍼요. 중학교 어렸을 때 우리가 꿈을 가지면은 네. 초등학교 때 꿈이 뭐냐 그러면은 장군이 되고 싶다, 에디슨이 되고 싶다, 네. 무슨 과학자 이러잖아요. 그러다 중학교 가면 그게 슬쩍 꿈이 줄어요. 네, 없어지고. 그러다 고등학교 때 가면 잘해서 그냥 취직이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거든.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에 저는 뭐가 꿈이었냐면은 육군사관학교를 가서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군인이 꿈이셨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공경하는 그런 직업이 군인이에요. 지금도
받아준다면 저는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진짜로. 지금도. 네. 근데 운동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 해가지고 반에서 그래도 한 3, 4등, 4, 5등 하더니 축구를 했거든요. 네네. 방과 후에 저 수업 끝나고 축구를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더니 갑자기 60명 중에 58등. 그래서 그 꿈을 접었는데 네. 그래서 건강은 공부는 못했지만은 그때부터 운동을 해서 새벽에 꼭 어른이 돼서도 조기 축구에 나가고 이래가지고 네. 한 가지 좋은 거는 새벽에 일어나는 버릇 5시면은. 부지런한. 네, 그 다음에 건강. 그래서 옛날에 촬영할 때는 배우들이 내 허벅지를 만져 보면은 네. 선생님 다리가 왜 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교통사고 나서 여기다가 쇠바가 나서 그러면 어머나 그리고도 어떻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근육이 좋았다는 얘기죠. 돌처럼 딱딱하고 네. 허벅지가 네.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시고 그런 그렇죠. 작은 습관들과 평소에 챙겼던 그런 것들이 건강으로 다 이어진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어떤 분께서는 저기 해병대 몇 기냐고도 막 여쭤보시고 후배인가 봐요. 네. 네. 9368-534 228기 1970년도 입대 73년 제대. 지금 0101님께서 질문해 주신 건데 임채무님 필승 해병대 몇 기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아마 경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임 씨처럼 그렇게 네. 필승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 바로 맞아요. 바로 맞아. 기압이 들어가야지. 저는 이제 오디오가 찢어질까봐 작게 했는데 이제 직접 한번 해주시겠어요? 필승. 역시 다릅니다. 역시 해병대 출신은 다르십니다. 자, 이분께 우리 또 커피 쿠폰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병대 후배시니까 학연 지원 또 이럴 땐 정겹잖아요. 네, 정겹습니다. 그리고 8264님께서 채무 형님 반갑습니다. 아직도 하루 4시간 주무시나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예, 저는 그 아까 얘기한 중학교 때부터 축구 시작해서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2시 40분에 일어났어요. 저는 일평생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꼭 새벽 2시나 4시 사이에 일어나서 그날 하루 스케줄 보고 네. 어제 했던 일 한번 되돌아보고 네. 그리고 잠시 다시 눈을 붙이더라도 일어나는 거는 정확히 4시 이전에 일어납니다. 와, 제가 말씀 들었는데 마치 저희 아버님처럼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항상 네, 4시에는 무조건 일어나셔서 신문 보시고 정리하시고 하루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옛날 분들은 거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자기 식솔들을 거느리지 못했어요. 남보다 1시간 더 빨리 뛰어야 그만큼 풍요로운 생활을 했고 네. 그리고 일찍 일어나 버리면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한 28시간에서 30시간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나도 한두 번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7시나 8시 일어나니까 너무 짧아요. 하품 몇 번 하고 밥 먹고 나니까 저녁 때요. 그렇죠. 하루를 길게 쓰기 위해서 네. 잠을 좀 줄인다 하셨습니다. 8264님께서 질문해 주신 거고요. 5487님께서 저 지나가다가 임채무 씨에게 230기라고 다짜고짜 경례한 적이 있다고. 우리 그래요? 네, 5487님께서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1246님께서 임채무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푸근한 안방극장 주인공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TV로 많이 봤는데 라디오에서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언제나 응원해요 하면서 응원의 메시지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임채무 씨 나오시니까 문자가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 문자가 질문도 많지만 너무 반갑다라는 환영의 문자도 많고요. 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그 배우 시절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브라운관에서 만나뵌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원조 꽃미남 배우로 많은 분들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데뷔 당시 인기가 대단하셨죠. 데뷔 당시는 그래서 저도 무명 시절을 한 8년 겪었거든요. 그럼 그래서 배우를 접을 생각도 했고 그런데 더 내가 이제 그만두려고 좌절도 했었습니다. 사실 배우를 그만두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계기가 돼서 내가 과연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어느 우리 동기생 모습을 보고 주저앉게 배우가 됐는데 저는 혹시 뭐 이렇게 그런 꽃미남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때 당시에 노주현, 한진이, 이덕과 유인천 뭐 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솔직한 표현입니다. 저는 그 친구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꼭 그 출근하기 전에 그 거의 이 베란다에
현관에 거울이 있잖아요. 네네,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면은 진짜입니다. 제 스스로 그래요. 이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배우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자꾸 꽃미남 미남이다 잘생겼다 이러니까 진짜 잘생겨지는 것 같고 내가 참 사회생활도 그렇게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안 했는데 이제 스타가 되면은 네. 스타만큼의 인간성을 베풀어야 되니까 사람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꽃미남 그러면은 전 좀 멋쩍고 쑥스러워요. 지금 얼마나 그러면요 미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남자는 그리고 잘생긴 거 필요 없어요. 멋있게 사는 거죠. 남자는 능력이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이제 그런 거죠. 하지만 또 좋은 말씀을 또 들으시니까 거기에 걸맞게 또 몸가짐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긍정적인 효과도 나온 거네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스타가 돼버리면 다른 스타의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담배를 피워도 담배꽁초를 함부로 못 버리고 네. 꼭 쓰레기통을 찾아서 버리고 그런 매너.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도 보통 제일 친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들이잖아요. 네.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면 처음 욕부터 나와요. 야, 이 새끼야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친근한 표현. 네. 근데 이제 보통 여러 사람이 있는데 술집을 안 다녔지만은 혹여 갈 기회가 있으면은 그 친구는 나한테 욕을 실컷 해요. 네. 그럼 나도 욕이 여기까지 나와 죽겠는데 옆에 사람 들을까? 야, 이냐, 야, 이 녀석아 하고 좀 더 순화된 말로 하게 그래서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네. 인간성 자체도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식이었다 그게 본성으로 변해버리니까 네. 후천성으로 성격이 좋아졌다라고 보죠. 좋은 영향이네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몸가짐과 행동가짐을 가지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은 이제 후배들한테도 그러죠. 스타가 되려고 해서 스타가 되는 것까지는 좋다. 스타가 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 수양을 해라 이렇게 하죠. 오늘 저 진행자 MC 정준영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얘기해 주시는데 처음 데뷔했었던 때가 기억이 나시겠죠, 당연히. 몇 년도였죠? 그러니까 우리 때는 그 엑스트라 조합이라는 이런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했어요, 배우들이. 직접 다. 지나가는 역할, 뭐 죽어 있는 시체. 네. 죽어 있는 시체까지. 그럼요. 네네. 다 자급자족으로. 그래서 우리 때는 대사 한 마디짜리 배역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담배 하나 주세요. 요 한 마디만 하면은 그게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네. 우리 배우 때 처음에 이제 그 문 열 때 여봐라 뭐. 걔 누구 없느냐 네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대사가. 그러니까 한 놈이 우리 동생이 아래요 이 한마디야. 네. 이거를 모처럼 얻은 기회니까 그렇죠. 기가 막히게 멋있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뭔가 거기에도 끼를 부리고 싶어서. 그렇죠. 네네. 근데 자기 혼자 저 창피하니까. 네. 근데 여러 가지거든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간신 역할, 내시 역할, 장군 역할, 상감 역할 다 목소리가 다 틀려요. 네. 거기에 맞는 역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 상감 마마 역할을 했는데 니네들 그렇게 했느냐? 이러면 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볍고. 네. 그래. 어찌 되었느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름이 다르네요. 아래요 이건데. 아래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멋있게 해서 한번 PD 눈에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혼자서 내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네. 안에서 연습. 아래요. 뭐 여러 가지 버전. 막 그런 애쓰니. 네. 나는 소변 보면서 저 미친놈. 그냥 아래요 그러면 되지 막 그런 거 속으로. 네네. 그게 제가 여기 방송국에 남아 있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무명이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 소변을 보고 나오다가 가만히 있어. 나는 저만큼 노력을 했는가. 반문하게 되고 되묻게 되네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네. 남들처럼 나도 더 고민하고 연구해서 저러지도 않으면서 스타 되기를 원했었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배우를 그만두고 이민 가려다가 다시 주저앉게 된 계기가 되죠.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자아 성찰을 하고 그렇죠. 충전을 해서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6067님께서 저에게 임채무 하면은 사랑과 진실입니다. 그 명곡이 떠오르네요. 한 소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하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드라마
그 OST죠. 예, 주제곡. 그렇죠. 예, 예. 어떤 작품인지 짧게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과 진실은 그렇죠. 지금 3, 40대는 잘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지만 40,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전부 기억을 하죠. 사랑과 진실이라는 드라마는. 대단한 김수현 씨 명작이었죠. 작품이었는데 네. 지금은 뭐 종편에서 연속극 하는 게 4부작, 8부작, 12부작 이렇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는 거의 일일 연속극은 120회 뭐 이랬는데 그렇죠. 길었죠. 주간 연속극은 48회 이랬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1부, 2부 나누어서 외국처럼 초원이처럼 네네. 120회를 했어요. 와, 그것도 최초였고, 대단한 예, 장편이에요. 그럼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일화는 많죠. 뭐 차가 안 다녔다는 등 수돗물 꼭지가 계량기가 안 네, 들어갔다는 안 들어갔다는 그래서 등. 나도 무명을 8년 하다가 이걸로 스타도 어느 아침에 눈을 떠 보니까 네. 그 연예인은 그 비누 거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비비면 확 일어났다가 잠시 꺼지고. 멈추면 꺼져버리고 네, 꺼지고. 눈을 떠 보니까 세상에 내가 왜 이 위치에 와 있나 내가 놀랐어요. 야, 이 드라마 정말 대단한 드라마였는데 이제 OST도 불러주셨습니다. 요거 나온 김에 음악 한번 싹 듣고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그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무의 사랑과 진실 들으면서 3부 마무리하고요. 4부에서는 우리 또 더 즐거운 얘기, 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있는 즐거운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TBS 앱, TBS FM 많이 들어오셔서 댓글 달아주시고요. 샵 0951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무의 사랑과 진실 듣고 4부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갈대숲의 바람처럼 향기 젖은 꽃잎처럼 여자의 생명은 사랑입니다. 철없는 여인으로 당신을 만나 후회 없이 사랑했고 갈등 속에 방황하며 아픔도 배웠습니다. 눈물도 배웠습니다. 엄마가 되면서 인생을 알고 지금 텅 비는 접시처럼 허전한 마음으로 찻잔을 들어도 당신의 향기로 가득 차 있을 뿐. 사랑과 진실의 간절한 기도로 내 인생은 당신을 향해 타고 있는 촛불입니다. 엄마가 되면서 인생을 알고 지금 텅 비는 접시처럼 허전한 마음으로 찻잔을 들어도 당신의 향기로 가득 차 있을 뿐. 사랑과 진실의 간절한 기도로 내 인생은 당신을 향해
하고 있는 촛불입니다. 역시 채무 파워 대단합니다. 문자가 정말 많이 오고 또 디테일하게 목격담 그리고 경험담 만났었던 이야기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250님께서 엄마 산소가 장흥에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임채무 씨의 놀이공원 갔었습니다. 거기서 임채무 씨가 서빙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놀이공원 얘기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놀이공원 얘기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또 그 놀이공원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고. 그게 어느덧 이제 벌써 역사가 34년이 됐으니까. 맞습니다. 네. 놀이공원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은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무슨 목적이 있어 무슨 놀이공원이 목적이거나 아니면은 돈을 벌거나 이게 목적이 아니었고 내 스스로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연속극을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역 배우 엄마가 캐스팅해서 저를 자기 딸을 줘서 결혼도 그렇게 했고. 네네. 그런데 어린아이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린아이가 돼버려서 천진난만해지고 그리고 우리 때만 해도 식생활이 이렇게 만만치 못하니까 굉장히 좀 사는 게 삭막했죠. 팍팍하고 삭막하고. 네. 그런데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그 순간에 잊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덧 34년이 됐는데 지금도 오늘 아침에 나가서 아이들 다 와서 사진 찍고 악수 이러고 왔는데 네. 그 아이들하고 있는 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남들은 그 34년 했다는 역사 때문에 이제 지겹지 않냐, 그만둘 때 됐지 않느냐, 턴업을 해라. 그리고 처음에 내가 이 어린이 놀이터를 할 때도 우리 연예인들이 모든 분들이 네. 연예인이 하는 사업은 아니다 그랬어요. 그때 연예인은 거의 요식업 그쵸. 이런 거 했었으니까. 네. 그런데 저는 지금도 1%도 후회는 없습니다. 자, 우리 저는 마이클 잭슨을 생각했어요. 네버랜드를 마이클 잭슨이 해서 아이들을 좋아해서 했는데 한국의 마이클 잭슨처럼 정말 아이들을 좋아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동심을 잃지 말라라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고 그렇게 놀이공원을 34년간 이끌어 주신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임채무 씨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어떠한 이야기든 임채무 씨의 목소리로 듣고 싶다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준비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채무가 바꾸는 시간 특강입니다. 채바시입니다. 채바시 3분 특강 채바시 임채무 씨의 즉석 인생 특강인데요.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따로 준비한 게 없으셔도 아니 그러는 건 네, 모르겠고. 목소리만 들어도 많은 분들이 지금 편안함을 느끼고 계신데요. 자, 우리 채바시 우리 준비가 돼 있을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채바시를 들으시면서 우리 임채무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내가 꿈꾸고 있는 것. 우리 임채무 씨의 놀이공원처럼 꿈꾸고 있고 하고 싶은 일들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많이 사연 보내주시면 선물 팍팍 쏴드린다는 약속 드리면서 우리 임채무 씨가 바꾸는 시간 채바시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바시. 이거 상당히 어려운 짐을 저한테 주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사회생활, 방송생활 벌써 한 50년 돼가면서 모든 기자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꿈은, 임채무의 꿈은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노 프렌 그럽니다. 희망도 없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느 사람이든 자기 잡이나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꼭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설계를 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꿈을 그리죠. 그런데 그렇죠. 노프레인이라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은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렸을 때는 뭐가 돼야지 그랬는데 그 꿈은 점점 줄거든요. 그런데
절대 사람들이 꿈은 역시 꿈이에요. 자기가 그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노프렌 그래서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입버릇처럼 써먹은 말 캐세라세라. 세상은 될 대로 되라. 내일의 희망이 무엇이냐 나는 모른다. 내일은 미스테리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날이다. 그런데 한 가지 살아가면서 터득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잘 될 수가 없더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리고 매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무슨 감사할 줄 알면은 주변에 사람이 끼어요. 근데 자기 몫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은 딱 그만큼이에요. 그래서 좋은 말이 있어요. 세상을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보이는 대로 봐라. 그러니까 저는 방송 생활하면서 계속 모든 기자들이 저도 78년도 결혼할 때 돈 3만 원 가지고 아주 구차하게 4평짜리 세방에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이공원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벌었냐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이고 돈은 벌어야지 계획하고 액수를 채워놓으면 절대 실패한다. 왜? 어느 누구나 자기 꿈을 자기 용량만큼 설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네. 자기 용량은 80%인데 120%의 꿈을 설계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용량이 안 되는데 120%를 채우려면은 자기가 과로하거나 옆에 사람을 이용하거나 짓밟거나 그래서 말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돈을 벌려고 건강을 버리고 나이 먹으면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쓴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꼭 나는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 희망이 없는 게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목표치를 정해놓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와 명예는 뒤에 쌓여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옛말에 좋은 말이 있어요. 보리 한 주먹을 쥔 사람이 쌀 한 가마니를 놓친다 그래요. 왜? 이걸 놓아야 손이 펴져야 쌀을 들고 갈 텐데. 그렇죠. 이 자기가 쥐인 거는 죽어도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쌀을 놓치고 그것만 가지고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세상의 매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제일 그 부자가 어느 사람이 부자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가진 게 많고 좋은 차 타고 돈이 많으면 부자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걸 느끼지 않았을 때 제일 부자이고 그다음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남겨놨을 때가 제일 부자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은 많이 모으면은 부자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런데 절대 많이 있는 데서 그러니까 부자는 아닙니다. 사람이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채워도 만족은 없어요. 그래서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이 순간이 나한테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격도 내 주변의 사람도 돈도 명예도 쌓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네. 또 원대한 꿈을 갖지 말고 이 코로나 이런 세상에서 나는 걸리지 않고 참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구나. 자기 환경에 만족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많은 재물도 모아주고 주변에 사람 느끼고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되는 대로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이게 내가 어디서 배웠냐면 해병대에서 배운 교육 훈련입니다. 네네. 안 되면 되게 하라. 될 때까지 하라. 그러니까 저도 방송도 마찬가지고 군대에서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지금껏 위에 사람이 나한테 하명했을 때 저는 이걸 못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안 되겠으면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를 맥가이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고쳐라 이러는 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이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붙들고 전심전력을 다하면은 꼭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정종 회장도 말씀하시고 안 되게 해보긴 해봤느냐는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이봐 해봤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일이든 나한테 주어진 일은 책임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놔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명예와 부는 쌓여 있다.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8054님께서 3분을 해주셨는데 30분 마냥 알찼다고 해주셨고요. 8011님께서 임채무님 명강 정말 감동입니다. 가슴에 확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또 7759님께서 임채무의 채밭이 마음의 문 활짝 열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임채무 씨의 그 채밭이 듣고 꿈 이야기 보내주신 분 계십니다. 1788님께서 나의 꿈, 남몰래 발표했던 음반이 우연한 동기에 뻥 터지거나 복권이 빵 하고 터져서 학대받는 아동들을 도와 대학까지 보내주는 겁니다. 제 꿈 어떤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마음이 좀 예쁘시네요. 그러니까 잘 되시기 저는 바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석담이 그런 게 있습니다. 사돈이 땅 사면은 배 아프다. 근데 그건 옛날 예시하고 우리 축구 배고플 때 시절의 얘기고 지금은 사돈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난 기분이 좋죠. 그래서 나한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무명 때 네. 돈이 없는 친구를 보면 짜장면도 사줘야 되고 네. 돈도 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저놈이 잘 되면은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는데 네. 옆에 친구가 잘 되니까 오히려 그 친구가 나를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돈도 빌려주고 저도 이걸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이렇게 부채를 가졌었는데 주변에 내 모든 주변에 모든 분들이 잘 되면은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분도 소박한 꿈인지 큰 꿈인지는 모르지만은 노력을 최선을 다하면 그 꿈은 언제든지 이루어진다. 왜? 그치지 않는 소낙비는 없다. 아, 그치지 않는 소낙비는 없다. 아, 정말 말씀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꿈 얘기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 보내주고 계신데요. 요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임채무 씨의 9988 내 인생 요 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9988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옵니다. 바람 불면 바람에 흔들리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살아요. 흐르는 해도 지는 해도 세상은 아름답지만 흰머리에 주름지 내 인생도 아름다워. 9988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다. 9988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은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은 옵니다. 바람 불면 바람에 흔들리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살아요. 흐르는 해도 지는 해도 세상은 아름답지만 흰머리에 주름지 내 인생도 아름다워. 9988 내 인생
시작이다 9988 내 인생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 노래 참 힘찹니다. 9988 내 인생. 9988 어떤 뜻이죠? 제가 이게 2003년도에 네. 저희 두리랜드에 오시면 이게 그 바위에다가 제가 석공으로 새겨놨는데 네. 거기에 걷는 자는 살고 눕는 자는 죽는다 이렇게 써놓고 9988234라고 썼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앓고 자손들 속 썩이지 말고 4일 만에 죽자. 뒤에 거는 조금 의미심장하니까 앞부분만 딱 하니까 아주 스마트하네요. 그래서 이 노래를 이제 내가 그 노랫말을 만들면서 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왜 100세면 100세지 99세냐. 네. 1년은 내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 또 정리 시간이 필요해서. 근데 재밌네요. 99세까지 팔팔한 내 인생이다라고 예. 희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99세까지 아주 팔팔하게 아주 신나게 사실 수 있는 임채무의 9988 내 인생 잘 들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같은 마음님께서 임채무 빵 채무 오빠님 인생도 화이팅이에요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여성 팬들이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오빠입니다. 오빠가 아니라 오빵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임채무 선생님께서 오빵이라는 얘기하니까 미소가 아주 한방 미소가 지어지시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멜로드라마만 쭉 하다가 네. 한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를 했더니 네. 어느 공개월에서 내가 이렇게 뭐 좀 들어갔는데 그동안은 계속 오빠 이랬는데 네. 어느 순간에 그게 첫날에 아저씨 이렇게 딱 들리는데 이 소름이 딱 끼치더라. 충격. 내가 이 아저씨가 됐나. 그러니까 그렇죠. 역시 이 남 기분 좋게 하는 거는 아름답다, 오빠다, 형 이러는 게 참 좋아요. 기분 좋은 얘기가 사람을 춤추게 하죠. 그렇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자, 8731님께서 임채무 선생님 놀이공원에 선생님 동상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동상도 재밌네요. 아니 그 꿀꿀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해진 모레노 심판 동상을 하나 만들어도 많은 분들이 영원히 기억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밀랍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네네. 저게 일반 사람들이 그냥 놀이 시절 같으면은 그냥 잊혀지겠는데 연예인이 내가 해놨기 때문에 호랑이 가죽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네. 아이들 계속 그 랜드를 저건 내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양주시고 경기도 거지. 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이 역사에 대해서 여기 옛날에 탤런트 이러이러한 분이 이걸 만들었다 이런 걸 설명할 얘기거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냥 그래서 난 저는 후손들한테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냥 기분 보존하게 해놓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누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밀라바 하나 해놓고 연예인이 이걸 만들었다.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내가 죽더라도 50년이든 100년이든 내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주면은 뭐 없앨 수도 있겠죠. 근데 벌써 나한테도 그러니까 아빠 이거 없애서 조용히 편안하게 살자 그러는데 no. 나는 이거하고 같이 가다가 나 먼저 간다. 이건 내게 아니고 여기 거다. 네. 그래서 동상이 아니라 동상까지는 너무 커하고 밀랍을 내가 중국에 갔었어요 사실 하나 맞추려고. 제작을 하시려고 한 200~300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2~3천만 가격까지. 2~3천만 원. 네네. 그래서 하다 그때 돈이 없어 못 하고 그냥 자, 우리 많은 분들이 놀이동산 가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면 또 동상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7916님께서 책 내주세요. 만들기 시리즈 이후에 최고의 명언 시리즈가 될 것 같다고 바로 사시겠다고 하십니다.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하시다가 집중할 때쯤 마무리 멘트가 아주 간결하게 와닿는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그런데 저도 이제 뭐 이제 나이 먹어서 뒤늦게 젊었을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내가 아마 법원에 가 있을 거죠 항상. 근데 그때는 진짜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책을 읽어보니까 역시
그 책 속에 선조들이 명인들이 써놓은 책 속에 네. 많은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 거는 그 사람들 걸 카피한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을 좀 읽어서 그 교양이 쌓아지면 대화하기도 좋고 우선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마음이 풍요로워져야 된다. 오늘 저는 이제 종교가 없는데 마치 어떤 가르침처럼 스튜디오에 들어오시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온화한 기운이 퍼져 있어서 전혀 급할 거 없이 저도 같이 이렇게 대화를 듣게 되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면은 일주일에 2번씩 불러줘. 네. 꼭 어떻게 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언 퍼레이드 이야기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DJ 쇼 고고 이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오늘 소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말과 함께요. 청취자 여러분, 요즘 상당히 힘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나한테만 힘들고 그런 불행이 닥쳤으면 세상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내 주변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를 원망하는데 우리나라뿐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많은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듯이 너무 날씨가 좋으면은 땅이 갈라지고 너무 비 오면 곰팡이가 습니다. 비 왔다 말갔다 하는 거고 그러나 반드시 무지개는 소낙비가 와야 그 다음에 생기는 겁니다. 지금 소낙비를 맞는다고 생각하시고 언젠가는 무지개가 피겠지 하고 희망 갖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한민족은 정말 역경 때마다 굳게 딛고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힘 팍팍 날 것 같습니다. 우리 9988 내 인생 노래는 제가 바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추천곡 하나 들려드리면서 인사를 나눌게요. 임채무 씨가 부른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 곡 들려드리면서 DJ쇼 고고는 내일 낮 12시에도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MC 정준형 프라임이었고요. 저는 임채무였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